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 아니, 저 경열도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책이 있어야 돼요. 네, 책이 있어야 됩니다. 사음침자유법에 1권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정격은 족삼류와 국지의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N극면. 그리고 양계와 양곡은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폐정격, 방광정격 또는 대장정격으로 독감을 치료할 수 있는 의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형 독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독감이 A형이에요. 인플루엔자 A형. 말씀드렸듯이 인플루엔자 A 타입은 H1N1, H2N2, and H3N2 타입이 있어요. 인수 공통으로 앓을 수 있는 게 A 타입이고 B 타입은 사람에게만 옮겨지는 병이다. 인플루엔자의 역사, 초간단 요약. 인플루엔자 A의 역사. 현대사의 모든 주요 독감 유행병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1918년 유행성 독감은 H1N1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 독감이라고 불리는 1957년 독감 유행병은 H2N2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홍콩 독감이라고도 불리는 1968년 유행성 독감은 H3N2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유행성 독감인 돼지 독감은 새로운 H1N1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H1N1, H2N2 또는 H2N3 등등 다양한 이름이 붙는데 그것도 우리는 초간단 요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간단 요약. 여기 보세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H1N1 할 때 그 H1, H2, H3 해서 종류가 15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N1, N2, N3, N5 해서 9종이 있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찬찬히 봅시다. 먼저 여기 H 할 때 H는 요 뾰족한 가시 보이죠? 여기 헤마글루티닌이라고 해요. 헤마글루티닌. 헤마글루티닌은 세포의 바이러스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목재의 못을 박아 고정시키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 딱 달라붙는, 그러니까 이 뾰족한 가시로 호흡기 세포를 뚫어. 그리고 거기에 딱 접착을 시켜. 네. 못으로 고정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N1 할 때 N은 뉴라미니다제라는 거예요. 뉴라미니데이즈. 다제라는 말이 붙으면 이것은 효소예요. 엔자임, 자임하게 되면 효소이듯이. 뉴라미니데이즈. 이것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서 복제 확산을 촉진하는 효소로서 다른 말로 시알리다제라기도 해요. 시알리데이즈 혹은 시알리다제라고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클론을 만들어요. 클론. 즉 자기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복제를 하는 효소가 N이다. 그러니까 H1 할 때 1은 요 뾰족한 놈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요. N은 요 효소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자고요. 자, 여기 보면은 RNP라고 있죠. RNP. 이것은 리보핵산 단백질.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RNA 단백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RNA 단백질이 있듯이 이 바이러스도 그래. 독감 바이러스도 이 RNA에 H와 N의 결합에 따라서 또 변종이 생겨난대요. 그리고 여기 캡사이드는 캡시드 혹은 캡사이드 바이러스의 핵산을 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온 채널. 아이온 채널은 훌루세포의 생합성을 유도하는 이온 채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위액을
만들어서 위체로 쏴주는 모터가 프로톤 펌프라고 했죠. 양성자 펌프. 그런데 우리 몸에 100조에 달하는 세포에도 다 양성자 펌프가 들어있어서 세포막을 들고 나는 그러한 영양분, 체액 등등의 입출을 담당하는 펌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양성자 펌프, 프로톤 펌프. 마찬가지로 아이온 채널도 프로톤 펌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한 모터 펌프예요. 아유, 얼마나 교활하고 진화된 놈인지도 몰라요. 아, 정말 악독한 놈. 여기 리피드 엠벌럽 봉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막, 지질 봉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H1은 여기 헤마글루티닌의 변종이 생길 때마다 붙는 1번, 2번, 3번이고 H1N1은 여기 N은 여기 뉴라미니데이즈의 모양에 따라서 변종에 따라서 붙는 넘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중에서도 A형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는데 A형 타입이 유난히 유행하고 있다. 그리고 밀식 사육, 가금류나 돼지 밀식 사육으로 가금류나 돼지들이 면역력이 점점 떨어져. 그래서 조류 독감에 더 쉽게 노출이 돼. 그러면 사람에게 그것이 전파가 될 수가 있어. 인수 공통의 독감이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바로 도대체 대장정격, 폐정격, 방광정격의 의과학적인 근거는 우리 방송이 일반 삶침쟁이들과 다른 이유는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여기를 보면 상한, 즉 독감된 첫날 갈근 해기탕증이니라. 그래서 이제 방광정격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독감 걸렸어? 이리 와, 방광정격. 그렇게만 알면 적중률이 떨어진다니까. 그건 유아용 버전. 언제가 말씀드렸죠? 트로이 목마, 일리아드, 호머의 서사시, 오디세이 등등. 네, 유아용 버전이 있고 성인용 버전이 있어요. 성인용 버전으로 공부해야 돼. 성인용 버전으로. H1N1, H2N2 및 H3N2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인간 기도 상피 감염이라는 논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경사께서 말씀하신 태양병 편, 병사가 표 위에 있어 헌법으로 고치고 허실을 가려 강발환제를 쓰거나 미발환제를 쓰는 경우 기본이 맥부하고 투항강통하고 발열오한하는 경우 유한 무한을 막론하고 모두 태양병이다 그랬는데, 태양병도 기호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태양병도 유한인 경우에는 개지탕증이라 하고 다른 말로 중풍이라고 한다. 뇌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땀이 안 나면서 발열 오한하면 그것은 마황탕증이라 하며 상한병이라 한다. 태양상한병, 마황탕증, 태양중풍병, 개지탕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폐정격과 무슨 관계가 있냐? 아까 인용해드린 그림. 호흡기의 인플루엔자 진입 부위. 네, 여기 논문을 참조한 건데요. 바이러스가 기관지에 들어와요. 기관지에. 그런데 두 경로가 있어요. 기관지를 통해서 폐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식도를 통해서 미주신경을 거쳐 위로 들어가기도 해요. 위로 들어간 병은 양명병이라 하고 폐로 들어간 병을 태양병이라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먼저 기관지와 기관지에 있는 상부 기도와 섬모 세포를 감염시킵니다. 임상 징후로는 기관지염 및 폐렴이 있습니다. 적응 면역 반응은 기도를 따라 림프절에서 시작됩니다. 림프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임상 징후로는 기관지염 및 폐렴이 있습니다. 적응 면역 반응은 기도를 따라 림프절에서 시작됩니다. 네, 우리가 비정격 토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장은 하나의 커다란 림프절이고요. 그리고
B장은 전체 림프 면역 체계를 지휘해요. 체액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을 지휘해요. 그런데 누구의 엄마? 폐강의 엄마. 그런데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절대적으로 체액성 면역이 필요한 상태야. 그래서 폐전격을 놓는데 우리가 여기 태연혈에 N극을 붙인 건 비토경의 토요일인 태백을 붙인 이유는 네, 비토경이 폐금경의 엄마니까 체액성 면역, 휴모럴 면역을 지휘하거든. 비토경은 폐금경의 엄마이니까 폐금경의 체액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을 지원하거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런데 보니까 림프절에서 면역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 림프절에서 시작되는 것은 역시 네, 비토경이 림프절을 통해서 세포성 면역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토경이 폐금경의 어미로서 폐전격을 놓으면 체액성 면역뿐만이 아니라 세포성 면역도 증강이 된다. 계속 보시면 호흡기 상피는 점액기관지 섬모 조직 및 소엽세기관지와 폐포에 유입되는 병원체를 방어하기 위해 특별한 면역력을 발휘한다. 어떤 면역력? 폐강 내에서는 알베올라, 폐포, 브론치올리스, 세기관지, 브론커스, 기관지를 거쳐서 브론키올레스를 거쳐서 폐포로 전달되는데 여기에 이것이 점박층이에요. 점박층에서 점액이 분비될 때마다 마크로파지가 분비되면서 대식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폐전격을 놓으면 바로 상기도 그리고 폐강, 폐포 내에 체액성 면역이 증강된다. 동시에 세포성 면역도 증강된다. 이것이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으로서의 체액성 면역 작용이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휴머럴 이문 리스폰스, 체액성 면역 반응. 셀룰라 이뮨 리스폰스, 세포성 면역의 반응. 이것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약을 안 먹고도 수술을 하는 거야. 실제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으로 독감, 인플루엔자 치면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적인 면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낫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나으니까 우리가 약을 먹기도 하고 침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 안 나으니까. 이것이 길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병증으로 사람이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가 있다. 폐를 보겠습니다. 폐 보면 인플루엔자 인펙션 들어왔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작동이 되는데 이 면역세포들의 작동 시스템은 비장 보이죠? B셀 헬프, B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안티바디 프로덕션, 안티바디 그러니까 안티즌,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가 비로소 만들어진다. 이 그림만 봐도 폐의 어미는 비장이다. 이 그림을 통해 면역력의 시스템을 발표한 연구자는 삼침쟁이, 네, 맞습니다. 삼침쟁이 맞아요. 3, 4번님의 서희 제자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림프절이 붓는다. 독감에서도. 그래서 3, 4번님이 만져보라 한 거야. 혹은 후열도 되고 뭐 그런 게 반드시 그 대장 전격증을 설명하신 것은 암뿐만이 아니라 그랬죠. 독감에도 나타나. 그래서 서희들이 3, 4번님의 충고를 듣고 독감 걸렸을 때 림프절이 부었는지 만져봐 하신 말씀을 듣고 만져본다니까. 만져본다고. 독감으로 환자가 왔어요. 한의원에. 그러면 3, 4번님의 충고에 따라서 림프절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확인하는 한의원. 적어도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손 드시네. 왜? 이미 방송을 통해서 3, 4번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니까. 우리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서희들은 진지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요법을 써야 될지가 눈에 그려지죠? 그렇습니다. 림프 면역체계, 폐강에서의 림프 면역체계 진경을 위해선 폐전격 놓는다. 그런데 림프절을 만져보니 우들두들 하더라. 림프절에서 면역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장 전격을 놓는 거지. 3, 4번님의 가르침에 따라. 태양표증이니까 폐강 내 외기가 직접 닿는 곳이니까 표에 해당해요. 이게 표야.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먼저 어디에 병변이 들어? 폐에. 그 다음에 이것이 직달. 어디로? 위로. 아까 그래 보셨잖아. 식도를 통해서 미주신경 경로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 그래서 독감에 설사가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변비. 설사 변비가 있는 거야. 복통이 있는 거야. 그걸 양명병이라고 해요. 양명병. 아니 3, 4번님 뿐만이 아니라 중경 4번님과 같은 성인들은 알면 알수록 정말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신 거야?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태양병에서 양명병으로 전입 전숙이 된다. 어떻게 하셨냐고. 그야말로 위대하신 성인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독감 첫날, 둘째 날 혹은 타미플루 복용 시점을 놓쳤어. 아니 타미플루를 복용해도 안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런 경우 폐전격, 위전격을 같이 넣는다. 그러면 양명병으로 전입되는 것도 막고 초기에 제압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니까. 의과학적인 근거. 여기 장에서 이 면역 시스템이 발휘되고 있거든 또. 그래서 3, 4번님도 옳았고 중경 4번님도 옳았습니다. 상한눈 신의의 해설을 빌려봅니다. 태양병의 전신 증상인 오한 발열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것은 풍한 바이러스가 처음 체표에 범하면 체온과 혈이 스스로 일어나 컷. 상한눈 신의의 염원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인용해 봅니다. 태양병의 전신 증상인 오한 발열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것은 풍한이 처음 체표에 범하면 체온과 혈액이 스스로 일어나 병사에 항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표현입니다. 병을 받아들이는 근원을 생각하면 두황배척에 있습니다. 두통, 두황강통, 항배강 괴계 등은 뇌척수계통에 풍한이 침범한 징후입니다. 상한 원전 17조에 색색오한, 오싹오싹, 석석오풍, 계지탕증에서 조그만 바람에도 춥고 흡흡 발열, 열이 훅훅 밀려오고 등은 전신 감각이며 오풍오한 발열이 나기 직전에 색색, 석석, 흡흡의 첫 징후는 먼저 두황배척으로부터 전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오한 발열은 비록 전신 증상이 되나 이 증만으로는 전신을 대표한 표병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근원의 소재를 찾아내어야 강령을 알게 되며 태양병은 두황배척의 병인 것입니다. 서인은 외감의 증상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신경계성으로 두통, 한강, 척통, 그리고 마치 머리에 거적을 뒤집어 쓴 것과 같이 둔탁하고 무거운 통증과 안통, 사지통 등이고, 둘째는 호흡계성으로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이며, 셋째는 소화계성으로 구토, 설사, 복통, 식욕부진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서희가 말하는 신경계성 증상은 뇌척수계성의 병이며 한의가 말하는 태양병입니다. 아니 얼마나 막할스럽게 설명하셔. 그런데 여기 염원 선생님이 사실은 원래 서의사였어요. 뜻한 바 있어서 동의로 전향하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요, 제가
서의학적 논문을 빌어다가 설명드리는 거 사실은 이분 따라하는 거예요. 연무원 선생님.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주석가들의 설명보다도 더 맛깔스럽잖아요. 이해하기가 쉽고. 상한론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의과학적으로. 사암침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의과학적으로. 그럼 여기다가 족대양한수 방광수경을 얹어봐요. 방광경 일선 라인에 무엇이 있어요? 교감, 부교감 신경 라인이 있어서 각 장부 파트별로 배수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교감, 부교감 신경철 위치와 100%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파트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방광경 일선이 먼저 수하고 그리고 독맥이 있는 스파이널 코드로 전송을 하면 그러면 뇌로 그것이 최종 들어가서 다시 피드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 족태양한수 방광수경도 일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광전격을 놓으면 전체 오장육부를 컨트롤 함과 동시에 특히 호흡기병이 여기 위가 그 시스템으로 퍼지지 않도록 또 간담체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은 소양병. 네,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이 먼저 걸러낸다니까 얼마나 의과학적이야. 계속해서 염원 선생님의 설명. 두황 배척을 보면 신경계통, 골격계통, 근육계통을 말한 것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뇌수는 두개골의 안에 있으며 신경이 뿌리를 여기에 거꾸로 심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 작은 나무를 거꾸로 놓아둔 것 같이 하여 일신의 지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문선생 말씀. 여기 보세요. 이 뿌리예요. 이 나무고. 자, 뿌리에서 가지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그러한데 머리를 뿌리라고 생각하라 라는 거야. 염원선생 말씀. 머리가 뿌리다. 가지는 여기 오장육부다. 예? 나무를 거꾸로 심어 놓은 것과 같이 생각하라. 얼마나 맛깔스러운 표현이야. 여기다가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을 얹어보니 그렇습니다.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이 온 몸에 액티비티한 면역활동 그리고 온 몸에 정상적인 작동이 되려면 열 에너지가 충분해야 돼. 근데 그것이 넘치는 건 뭐야? 염증이야. 그 염증을 사하는 것, 그것도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이 지휘하거든. 컨트롤 하거든. 뇌에서,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컨트롤 하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이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이 하는 일이거든. 후 뇌에서 일어나 후두 대궁을 거쳐 항후의 경추를 통해 척추로 갔다. 다시 경후 배상 양측에서 양지로 나뉘어 상지에 분포하고 비하 미려에서 양지로 나누어 하지에 분포했으며 배척을 따라 내려간 것은 갈라져 말 칼기와 같고 사지에 있는 것은 흩어져 티끌 같으며 경추 척추 외에는 형상이 고르지 않게 기욱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욱 속에는 혈관이 분포되어 있고 기욱 밖에는 피부가 덮고 있습니다. 풍한 외래의 사가 인체에 침범하면 신경이 즉시 알고 각부 조직의 명령함과 동시에 일어나 몸을 지키는데 이때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3, 4번님께서 급상한에는 방광정격을 써 왜 그러신 거예요? 이걸 아신 거지. 이것을 염원 선생이 또 맛깔스럽게 설명한 거고 전신에 폐뿐만이 아니라 전신에 병변이 생기면 모두 다 방광경 일선으로 일단 모아진다.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를 타고 즉 독맥을 타고 어디로 전달돼? 대뇌로 전달된다. 그러면 즉각 몸을 지키라는 피드백이 주어진다. 왜 방광정격을 쓰는지 확인사살. 여기 논문에 보면
인플루엔자 관련 중추신경계 장애 문헌 검토에서 인플루엔자가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떤 상태면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태양한수라는 그 전기로서의 면역력 장악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시스테믹으로 확산된다. 또 다른 논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의 증상. 역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방광경 일선과 그리고 독맥으로 이어지는 교감, 부교감 신경의 신경철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 그곳에서 역시 면역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면 컨트롤을 못하면 그곳마저도 점령당한다. 그러니까 방광전격을 넣는 거지. 여기 보시면 스윈플루라는 거는 뭐냐면 인수 공통의 병일 때 스윈플루라고 해요. 시스테믹으로는 고열과 혼수, 졸간다 그랬잖아. 콧물 인후통, 근육통, 관절통, 식욕부진, 기침, 구역구토, 설사, 소화 잘된 설사예요. H1N1 바이러스는 이제 겨울마다 순환하는 계절 독감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독감에 걸렸다면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사살, 비장에서 체액성 면역을 지원하고 그리고 셀룰라 이뮤니티, 세포성 면역을 지원하는데 누구에게? 폐에. 그럼 폐에서 즉각 항거하는데 여기 저지선이 무너지면 양명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대장 정격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발열이 심하면 폐정격과 무엇을 놓아요? 방광정격을 놓는 거예요. 두 개 다 써도 돼요. 전신 증상이니까 양쪽에 폐정격 다 쓰고 양쪽에 방광정격 다 쓰는 거예요. 이하의 핵이 두드러졌어. 심한 경우 여기에 대장정격까지 써도 괜찮아요. 나는 내 말만 하고 바다는 저 말만 하는데 술은 내가 마셨는데 취하기는 바다가 더 취한다 라는 말처럼 방광정격을 놓으면 방광정격의 일을 하고요. 대장정격을 놓으면 대장정격의 일을 해요. 폐정격을 놓으면 폐정격의 일을 합니다. 세 개 놔도 괜찮아요. 폐강 내에 증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하면 일단 폐정격을 놓고 이하의 핵을 만져버리고 우들두들 그러면 대장정격. 그런데 발열이 이 사람은 심하네. 발열. 그러니까 발열이 오한발열이 심하면 오한발열이 주증이니까 이때는 방광정격을 놓고 대장정격을 놓는 거지. 참고로 코쟁이들한테는요. 코쟁이들. 저 호주나 뉴질랜드 열 많은 코쟁이들 거의 독감에 걸렸다 하면 대장정격 하나만 나도 통합되다. 그런데 두통이 극심할 땐 담승격이나 간정격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 토론하느냐? 이때 다음 시간에 상한눈 소양병 증후의 독감과 사암침의약 요법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상한눈 소양병 증후의 독감과 사암침의약 요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심에 고맙습니다.